구어 영어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즘 회사 생활을 하건 뭐 할 때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몰 토크가 너무 안 되는 분이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적 활동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영어 말하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빨리 접어버리더라고요. 영어는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해서 접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를 집필한 김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책에서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는 4050 세대 그들이 최대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큰 대제목은 대체 어디서 꼬인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제목인데요. 4050 세대들이 영어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최대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 타이틀을 4050 세대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더 정확한 나이대는 오히려 40대 중반에서 60대 분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는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만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 나이로 40대 제가 알고 있기로 아주 후반, 40대 매우 후반까지가 학력고사라고 하는 시험 세대예요. 학력고사. 요즘은 이제 수능이지만 그 연령대와 그 이상의 연령대는 이제 학력고사. 그 다음에 또 좀 더 올라가면은 다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세대들부터 이제 수능 세대가 된 것이죠. 수능. 그렇기 때문에 그 학력고사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한 분들이 소위 말해서 40대 후반과 또 50대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중반에 있는 분들은 수능 세대들이신 것이죠. 이제 그 말을 먼저 한번 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학력고사 세대들 때 영어 학습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저는 학력고사의 완전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근데 학력고사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 쓰면서 학력고사 기출 문제를 좀 보긴 했는데, 주로 앞부분에는 발음 있잖아요, 발음. 그 다음에 강세, 다음 중 강세가 잘못 표기된 것은 이런 거. 또 발음 중에 다음 중 묵음이 아닌 것은, 묵음이라는 용어 아세요? 묵음?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음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짧은 대화문 있잖아요. 아주 짧은 대화문. 그게 몇 문제 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조금 몇 문제,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됐습니다. 대화문은. 그게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앞에 한 10문제 정도를 차지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독해로 넘어갔습니다. 독해.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능 시험과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다음 단락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해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빈칸을 비워놓고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reject, refuse, 이런 것들 중에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가장 고득점을 맞느냐가, 누가 좋은 대학을 가느냐가 이제 판가름 됐던,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듣기평가 시험 외에 말하기 영어를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희 영어 선생님이 딱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우선 칠판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딱 오늘은 분사구문 공부하는 날이다 이러시면서 분사구문에 대해서 문법 용어하고 예문을 이 선생님은 완전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계속 가르쳐주셨으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처음에 한 10분 동안 자기가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적어요. 예문하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문장 앞에 와가지고 ing 꼴도 있고 ed 꼴도 있으면서 이렇게 막 가리키고, 그게 시간과 조건과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면서 ing, ed가 됐다 이렇게 가리키셔요. 그리고 예문은 생활형 예문은 아니고 주로 좀 아카데믹한 예문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쯤은 자죠.
어쨌건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독해 지문 해석에 들어가요. 독해 지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선거제도 이런 어떤 독해 지문이 있다고 치면 이제 독해를 선생님이 이제 쭉 그냥 해석해요. 해석하고 단어 모르는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단어를 일일이 밑에 다 받아 적습니다. 다 받아 적어요. 뭐 의회, 그다음에 상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투표소 뭐 이런 게 나오면 일일이 한글로 다 받아 적고 밑줄 긋고 선생님이 이제 문법 분사구문 체크해라 이러면 분사구문 적고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주로 관계대명사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거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자 수식하는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한적 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앞에서 뒤로 해석하라. 뭐 순차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다 거의 다 문법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독해 지문에 나오는 주로 어려운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거에 뜻을 적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반면에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을 위한 교육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영작을 한번 해보는 연습 시간이랄까? 그런 거는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고 오직 영어로 된 글을 해석하는 수업이었고 시험도 주로 그런 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공부를 하고 학력고사 영어 시험을 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60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59점 막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 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운 해석이 안 되고 이러면 다 틀리죠, 뭐, 그냥. 그냥 찍는 겁니다. 그냥 찍어. 그렇게 지나가면 대학교 때는 뭘 하느냐?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영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토플 공부를 해요, 토플. 물론 제 세대가, 저의 제너레이션이 토익 1세대예요. 저희 때부터 이제 토익 점수를 따야 된다. 이런 인식도 생겼고 기업에서 그 점수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어쨌건 제가 대학교 저학년일 때는 토플 위주였습니다. 그럼 무슨 뭐 아카데믹 토플이다 무슨 토플이다 해서 이제 토플 책들을 보면 역시나 다 리딩 중심이에요. 모든 게. 리딩도 쉬운 리딩도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리딩. 그래서 이제 오직 그냥 해석하는 게 영어 공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오직 그냥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좀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토플 공부 같은 걸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유행이 타임지 동아리였습니다. 타임지 동아리. 그래서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미국의 시사적인 현안들,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 같은 걸 갖다가 아주 수준 높은 글로 적은 것이죠. 학원에서도 타임 수업이 있었고요. 또 각 학교별로도 타임지 동아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해석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타임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세계 경제 문제라든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파워 게임 이런 걸 다룬 논설, 사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거를 전혀 기본 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됐겠나? 직업이 뭔가요? 이러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이 정도는 됐을까?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현학적인 타임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부를 해서 누가 타임지 같은 걸 잘 읽나 이걸 대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를 좀 더 촘촘하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책들을 봤을까? 영어 순회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영어 순회? 제가 어떤 특정 그 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영어 순회라는 이런 책을 봅니다. 당연히 리딩을 더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뭐 리더스 뱅크 이런 것들 역시 독해 지문이 긴 거 있고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밑에 나열된 이런 것들을 주로 봤었어요. 그리고 또 코리아 헤럴드 신문 같은 거를 읽고 그런 행위를 했었죠. 그렇다면 스피킹에 대한 니즈랄까 스피킹을 잘해야 된다는 의식 혹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과연 몇 프로나 됐을까요? 4050 세대들 중에. 한 10% 정도 됐을까 말까, 될까 말까 한, 그 영어 학습에 대한 의식이 좀 깨어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어학연수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잡고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쪽으로 어학연수를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영어 스피킹이 좀 늘고 청취가 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부러워하는 세력들이 생겼어요. 아, 나도 가고 싶다. 얼마 정도 드니? 뭐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학연수가 붐이 일었고, 그게 어학연수의 또 1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4050 세대 중에서 특히나 40대 중후반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5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학연수 1세대, 토익 1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나이대에 있는, 학습자들이 결국 어학연수 1세대, 그다음 토익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저희 학습자분 중에서 딱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이 계셔요. 이분은 지금 이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시고, 또 중고등학교 때 과외를 한번 받지도 않았는데도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인가 봐요. 아주 스마트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셨어요. 영어도 아주 고득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우연찮게 알게 되고 이분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학습자분이 하는 영어는 마치 독해 지문에 있는 문장을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의 모든 문장을 어렵고 현학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문형도 한 문장을 되게 길게 얘기하는 뭐 관계사로 막 수식을 한다거나 분사구문을 쓴다거나 이런 언뜻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종일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의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요, 이미.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떤 추천을 드렸느냐. 그동안 이런 어려운 글을 많이 읽었고 회사에서도 업계 동향 보고서 이런 걸 주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항상 독해 위주의 공부를 했고 대학교 때도 AFKN 청취반 학원 다니셨죠? 그러면 영어 학습의 99%를 다 그런 류의 글을 읽었으니 입에서 나오는 아웃풋도 다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를 하고 10분 공감을 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영어가 되게 자유롭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동화 한 권과 미드 한 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분 말씀이 동화는 은근히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왜 동화가 재밌냐? 이분은 전체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소리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어떤 종이 위에 있는 활자를 눈으로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가 더 재밌게 느껴졌을 거고 좀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덜 되고.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한 편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를 추천해 드렸더니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10분을 못 넘기겠대요. 왜 못 넘기겠어요 하니까 우선 안 들린대. 그 다음에 안 들리고 뭐를 떠나가지고 일단 전혀 공감이 안 된대. 우리 드라마나 우리 영화도 처음에 10분, 20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인데도. 근데 하물며 영미권 국가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의 도입부가 안 들리죠. 그 다음에 스토리 파악도 전혀 안 되죠. 이러니까 재미가 붙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글 자막을 그냥 보면서 들어라. 왜냐면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영어와 한글을 자꾸 매칭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청취도 조금 늘게 돼 있고 구어적 표현도 자꾸 픽업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때 이제 자막을 끄고 들어라라고 얘기해 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드라마는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그냥 자막이고 뭐고 정말 아주 심한 말로 뭐고 나발이고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체질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무슨 넷플릭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동화에는 재미를 붙여서 아직도 동화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0 세대 또 60 세대까지는 미디어 영상을 통한 영어 학습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요즘 그렇게도 즐겨보고 하는 매체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자막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한 영어 공부 이런 것은 적응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선 미디어를 통한 영상과 소리로 공부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 거나 그런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어 학습을 할 때 밑줄과 박스와 동그라미를 치는 세대들이에요. 모든 것을 학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동화를 열심히 읽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세요. 정말 친한 형. 외국계 기업에 임원하셨고요. 지금은 국내 기업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분의 영어 실력은 Survival English의 강자이십니다. Broken English입니다. 다. 모든 문장이. 그리고 문장을 완전히 온전한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영어를 해요. 너 우리 쪽 사무실로 네가 건너올 거야? 이러면 Are you coming over to 무슨 office? 이게 아니고요. You come, you are coming 이렇게 얘기하지 문장. 왜냐하면 영어를 진중하게 학습한 적이 없어요. 이분도 소위 국내에서 탑티어 스쿨을 나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독해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회화라든지 이런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외국계를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영어를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조밀조밀하게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얘기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동료분이 교포세요. 영어 엄청 잘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 굉장히 신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황 판단 매우 뛰어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외국계에서 하고 그런 회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해가지고는 섬세하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말의 그 톤을 조절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로 해야 되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겠는데 그 조절이 잘 안 돼요. 모든 게 다 공격적이에요. 사람 기분 나쁘게 영어를 해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 그런 걸 극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한테 많은 요청을 했어요. 뭘로 공부할까? 이제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미드가 형님 수준에도 맞으시고 그래도 좀 재미가 붙을 거다라고 해서 추천해드리고 학습 계획서 같은 것도 짜서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좀 하면 지금보다 조금 늘 거다. 6개월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형님 제 말 명심하시고 습관을 들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연락을 드려요. 가끔. 요즘 그 드라마 보고 계세요? 이러면은 답을 안 해요. 아, 안 되겠다. 항상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럼 뭐가 안 됩니까? 이러면 도저히 못하겠다. 아까 전에 그분 있잖아요. 왜? 아까 전에 그 드라마 안 들린다, 재미없다 하는 분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뭐가 재밌다고 보는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냥 여러 긴 얘기 할 거 없대요. 아예 안 들린대. 아예. 아예 안 들리고 캐릭터들도 마음에 안 들고요. 10분은커녕 그냥 이분은 재미있는 장면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한 번씩 들어보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꺼버린대 그냥. 그리고 스크립트를 내가 보라고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면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니까 스크립트 해석 안 되게 너무 많대. 근데 이분 영어 독해 엄청 잘하시거든요. 탁월한 독해 실력의 소유자세요. 그리고 되게 빨리 잘 읽어. 근데 생활 영어라든지 구어 영어를 저가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걸 드라마를 보시겠어요? 못 보죠. 누가 보겠어요? 아무리 영어 늘어야 된다고 해도. 그래서 서점에서 제가 회화책 몇 권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직접 가서 골라 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형님의 특징이 자기가 스피킹을 잘하지는 못해도 이게 잘하는 스피킹인지 원어민 스피킹인지 브로큰 영어인지 잘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님 말 내가 호주 본사의 임원들이나 직원들하고 영어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회화책 또 EBS 교재들이 실제 소통 방식과 다른 표현 방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분은 드라마 재미없죠?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회화책이나 이런 학습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죠? 이분이 오직 고통받는 건 뭐냐면 호주의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주 자잘하게 얘기하는 스몰 토크 있죠. 그게 우선 잘 안 들리고 전혀 그거에 끼어들지를 못하셔요. 아주 스몰 토크에. 그러니까 자유로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발표는 잘하셔요. 지난 분기 우리가 매출이 얼마 떨어졌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영어 굉장히 잘하셔요. 그런데 이런 영어를 전혀 못하셔요. 예를 들어서 그 형님이 제 컴퓨터에 엄청나게 폴더가 많은 거예요. 야, 뭐 이렇게 폴더가 많냐? 원어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You have a lot going on here 라고 하거든요. You have a lot going on here. 보세요. 어렵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청취하시고 하시는 그 독자분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You have a lot going on here. 그게 어떻게 폴더가 많다는 얘기야? 1대1 매칭이 안 되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050 세대들이나 60 세대들은 특히나 요즘 20, 30 세대에 비해서 더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의 그 번역, 그런 게 아니면 더 힘들어 하셔요. 즉, 또 한 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어 영어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즘 회사 생활을 하건 뭐 할 때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몰 토크가 너무 안 되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 반면에 좀 트리키한 아주 까다로운 문장 해석은 상대적으로 잘하셔요. 근데 굉장히 쉬운 영어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야, 너 그 책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라거나, 야, 이번에 나 어떤 영화를 넷플릭스에 봤는데 혹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 꼭 한번 봐봐. 너한테 되게 도움 될 거야. 이러면 생활 영어에서는 제가 phrasal verb, 즉 구동사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럼 원어민들은 You should check it out 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4050 세대들이나 60 세대들은 읽으면은 무조건 read라고 그러고요. 보면은 무조건 watch 이렇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포큰 영어와 그 갭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그러한 영어가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해도 적어도 말할 때만큼은 그게 잘 몸속에 녹아서 그게 잘 발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난이도가 되게 높은 단어로 계속 소통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형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 형님은 영어를 아예 접었습니다. 그냥 동화도 보지 않고요. 이제는 영어는 이거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존재다. 세상에서 내가 지적 활동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영어 말하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빨리 접어버리더라고요. 영어는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해서 접어버렸습니다. 어학이라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4050 세대, 60 세대들에게 일종의 많은 유행을 탄 학습법 중에 하나가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기였어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에서 전문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방송에서 진행하는 선생님들 실력도 좋아졌고 또 내용도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본질은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BTS 가사라든지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그 노래 가사로 뉴요커가 열심히 한국말을 익힌다라고 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현명한 학습 방법일까요? 너를 버린 건 나의 잘못이었어. 맨날 이런 걸 따라요. 그리고 회화에서 너를 버린 건 나의 평생의 잘못이 이렇게 얘기해. 시적인 그런 내용을 공부를 주된 소스로 했다는 거거든요. 저희 세대들이. 물론 진행하시는 분이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셨을 테고 그래서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예문들을 준비하셔서 많이 공유했어요. 그렇다 해도 raw data, raw material 그 기본값은 노래 가사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틀어주고 흥얼거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4050 세대, 60 세대까지 최대 피해자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게 됐느냐? 요즘 20, 30 세대들은 학원 선생님이나 각종 유튜버들이나 또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40, 50, 60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아웃풋 오리엔티드 된 자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액세스하는 게 좀 쉬워진 세대들이겠죠. 그런데 저희 세대들이나 저희 형님 세대들, 누님 세대들은 그 액세스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만 하고 산 세대고 영어 공부 이퀄 독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시니어급에 있는 분들이 결국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중반, 또 60대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각 자기가 있는 조직에서 일부 MBA를 했거나 아니면 아주 혜택받은 일부 소수의 분들을 빼고는 영어 스피킹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브로큰 잉글리시로 거의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얼음 걷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문어체가 몸속에 너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찾아서 연습하고 어떻게 해도 그 문어체를 좀 지우고 그 공간을 다시 구어체로 채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따라서 이들 세대들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 영어 스피킹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요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영어를 굉장히 등한시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2030 세대들만큼이나 영어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봐요. 학원도 다니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토플 공부도 하고 토익 공부도 하고요. 여러 방면으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스피킹 관점에서의 퍼포먼스는 기대 수준만큼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지금 이 순간도 이런저런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낮은 학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조금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뭐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둥, 또 4050 세대, 길게는 또 60 세대까지 스코프를 넓혀가면서 마치 최대 피해자라는 둥, 이거 너무 시선 끌기용 제목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수업을 하고 있고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속상해하고 좌절해하고 이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너무 알고 있어요, 저는. 따라서 자기가 너무 게을러서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서 못한다면 자신 스스로를 탓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인식 부족이라든지 영어 교육 환경의 준비 부족 또 시대적 시행착오 이것을 온몸으로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저는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요, 20 세대인데요. 아, 근데 영어 잘 안 되는데요. 꼭 40, 50, 60 세대만 피해자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대들이야말로 좀 더 안타까운 세대가 아닐까. 영어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두서없이 공유해 봤습니다.